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에이펙 무역통상장관회의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 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 사회부총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국정은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안보 전략 간담회를 주제를 했는데 우리 정부의 협상 목표, 그러니까 7월에 상호 관세와 관련한 협상 목표,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셔널 인터레스트, 바로 국익이 최우선이고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 관세 조치에 대해서 진행 또 대응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안보 전략 간담회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죠.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 엄중한 상황이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좀 오락가락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한미 협상에 협의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구상입니다. 7월 달에 좀 타결하겠다. 상호관세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제주도입니다. 에이펙 무역 통산 장관 회의가 열리겠는데 여기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다음 주가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은 제이미슨 그리어 지난번에 2+2 협의를 했던 바로 그 USTR 대표 당사자입니다. 통상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산업부 책임 아래 일단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다른 부처가 또 상당히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또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호관세 조치가 90일 연기가 되면서 최종 시행이 이제 7월로 내다 보이고 있는데 한미 간의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제이미슨 그리어가 다음 주에 이 에이펙 관련 회의를 위해서 방한을 합니다. 그야말로 중간 점검이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에이펙 통상장관회의를 열기 때문에 바로 밀착해서 또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리어 USTR 대표한테 아니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돼요? 이러면서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겁니다. 이런 긴밀한 시간이 바로 다음 주면 펼쳐지게 됩니다. 한미 관세 협의의 중간 점검이 되는 것인데 첫 고위급 인사가 방한해 우리 지금 정세가 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고위급 인사가 방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USTR 대표가 우리로서는 사실 지금 통상협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를 위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2+2 협의 이후에 사안별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는 또 진행 사항을 점검하면서 이럴 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안덕근 산업장관을 만날 가능성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미국은 자꾸만 우리 부가가치세를 좀 내리라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는 6.6%인데 우리는 이제 10%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율에 대한 이야기 또 에너지 수입 이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상호관세 면제 또는 인하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좀 관세를 인하해달라는 건 협력서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스란히 잘 인수인계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될 테고요. 또 우리에게는 꼭 한미만의 협상이 아닙니다. 에이펙 통상장관 협의를 통해서 중1 참석을 합니다. 그럼 또 미중 간의 논의가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유로 내놓은 것이 이거 너무 복잡하다. 우리가 좀 더 간소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혹시 이 수출 통제가 훨씬 강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HBM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외에 많은 또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 반도체 관세가 이제 임박했다고 봐서 우리는 특별 고려 의견서를 제출한 건데 이게 뭐냐면 미국 상무부에 지난달 반도체 수입 국가의 안보 영향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인데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규정. 미국은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되는 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이제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AI 수출 통제 정책이 대체될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관련 법이 변하면 우리는 그동안 좀 안정적이었던 이런 거래가 또는 수출 수입이 타격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으로 국가별 차별적으로 이제 수출 통제, 뭐 중국에 대해서는 차단한다든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 차단한다든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민간 합동회의를 통해서 이 조사 내용을 좀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고 충분히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테고 또 하나가 미국 반도체 무역 확장법의 232조 대응에 대한 의견서도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미국에다가. 그래서 한미 간에 이런 좀 반도체 관련된 우리는 좀 충분히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나 대미 투자 계획의 부정적 영향이다. 삼성도 공장을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지어 놓은 것도 있고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좀 제한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던 게 갑자기 미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좀 차단해야 될 것. 이러면 우리는 큰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의 관세 특별 고려도 요청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 반도체를 보냈을 때 이게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미국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정부의 상무부에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표면적으로 사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바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결국은 관세 관련 대화가 오는 10일에 처음 스위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수출 1, 2위 국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큰 뉴스입니다. 그동안에 미중 간의 대화가 없었는데 오는 10일 스위스에서 베센트 장관이 나섭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을 이제 개시하게 되는데 미중은 서로 100% 지금 넘는 관세 말 그대로 막장으로 가는 지금 미중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미중 간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는 거나 다름없죠. 물론 뭐 물밑으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잃을 게 없다. 또 일단 먼저 선제포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협상을 원해서 우리가 스위스에서 만나준다. 또 중국은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중 충돌이 좀 완화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미국 재무부는 대규모 무역 합의보다는 좀 긴장을 완화한 거다. 조금 정치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은 관세 폭탄에도 튼튼한 경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이 미중의 이 회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은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미중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환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는데 중국은 올해 5% 성장 목표를 하는데 경제 활성화 이런 협의를 통해서 조금은 타개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이렇게 경색됐던 부분들을 열어놓는 10일 회담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